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일부가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내일부터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이 대책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내일부터 좀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서울에 집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좋을 거예요.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구가 일단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입니다. 규제가 상당히 강해요. 네. 예. 규제 낼 때는 3단계를 거쳐요. 가장 약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건너뛰고 바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여기다가 더 강력한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강남 상구,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경기도 12개. 대부분 보면 경기 남부 라인이에요. 네. 거기다가 삼중 탑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 강남과 한강벨트별 고가 아파트별 가격 상승세가 남부로 더 확산될 것이다. 예. 그걸 차단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오히려 이들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역효과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 날짜를 앞당기거나 막판 갭 투자를 하려는 매수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신고가 계약에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 효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졌어요. 네. 36주 연속 주간 아파트가 오르니까 시장에선 이미 분명 추석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리 좀 대책 발표 전에 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책도 15일 날 발표됐잖아요. 일단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출 규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정말 실입주해야 됩니다. 실입주 아니라 대출은 못 하더라도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전세는 대출 받는 게 아닌데, 예. 근데 전세 끼고 대출하는 이 전세 끼고 입주하는 갭 투자까지 이제 차단이 돼서 이제는 이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구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바뀌는 상황들은 이제 소장님이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째 부동산 대책이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집값 어떻게 잡을 수 있어서 네. 나는 좀 더 정부의 대책을 믿고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 좀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세요? 소장님 판단을 좀 들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후자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 27차례예요. 1년에 평균 5번씩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계속 규제책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두더지 게임처럼 이번 대책 발표했다 잠깐 1에서 2개월 정도 반짝 효과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반등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뭐냐? 규제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없답니다. 네. 그걸 이제 이미 학습 효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강화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급해진 거예요. 정말로 공급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해서 민간 정비 사업이 올 수도 없대요. 예. 그러면 공급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급해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14억 원이라는데 네. 대출 안 끼고 집 살 수 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정부는 조만간 이런 이제 단기 무주택자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이면서도 소득은 많은데 자산이 없는 분들, 갈아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파격적인 공급 대책은 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대책이 97 공급 대책을 날려버렸어요. 네. 97 공급 대책은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것도 공공주도로. 그런데 이번에 민간 정비 사업이 다 규제가 됩니다. 예. 재건축하게 되면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한 채로 제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제공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신규 공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뭐 이 정부 여당도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와 단기적으로 서울 시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공급이 있을지는 지금 미지수이고 재건축도 요원한 상황이고 그런데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도 동일하게 규제로 묶였습니다.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불만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젊은 층이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끊겼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이제 경기 남부 12개 곳을 피한 곳이 있어요. 동탄이 정말 지금 풍선 효과로 가장 지금 뜨거운 네. 감자인데요. 규제를 피한 지역들에선 벌써부터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조차도 불안해서 문의가 이어지니까 금융위원회가 추가 보도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은 기존대로 LTV 집값의 70%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네. DTR 스트레스 DSR 다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받쳐주면 70%까지 대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뭐냐? 생애 최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요. 네. 서울에 6억 원 이하 주택 어디 가면 있을까요?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빙고. 그러니까 나는 노도강이나 금강구만 가라는 얘기네. 이게 더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피해간 규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규제를 피해간 구리 동탄 부동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5일 이후 대책 발표된 이후로 갭 투자 문의가 조금 많이 있으셨어요. 어제만 여기 거래가 몇 건씩 됐어요. 바로 집 안 보고도 계약한 데고 사람들이 스토커가 있으니까 내 지정하면 옆으로 번진다는 걸 알잖아요. 풍선효과를 누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을 뭐 다 올리시고 매도인분들이 이제 칼사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수도권 지역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화성이나 동탄 쪽 풍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도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 금융위가 이제 추가 보도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좀 헷갈렸던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우선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라도 아파트가 한 채만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 혼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남 더힐이 있고 타워팰리스가 있어요. 예. 이 두 중에 규제를 피하고 온 것은 어디일까요? 어딘가요? 타워팰리스. 어. 한남 더힐에는 여기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 대상이고 타워팰리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야, 타워팰리스는 고가 주택인데도 피해갔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거용 오피스도 한계가 있어요. 예. 이런 굉장히 고가의 오피스텔은 경쟁이 좀 심해지겠죠. 규제를 피해갔으니까 네. 대출이 그만큼 가능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찬밥입니다. 거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사면 가격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전세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번 대책에서 이제 공급 대책 빠지다 보니까 전세난 우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인해서 정말로 갭 투자가 이제 빠지게 됐고 특히나 이제 규제 지역에서 집 사게 되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다 보면 전세 대출 막히면 어차피 그러면은 전세값 인상분만큼 뭘로? 월세화, 반전세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실제로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좀 불안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이제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이 지금 60%. 지금 임대차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지갑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세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